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극동 지역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나서 러시아 전투기를 시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 강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통일부 장관 특별 보좌역인 고영원 특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둘러싸고 여러 세계 각국에 아주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빅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모습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우리 특보님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езидент. 결정적으로 환대해 준 데 대해서 조선민주공화국을 대표해서 대통령 동지와 러시아 정부 인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escalation in DPRK Russia's defense and political cooperation. 예, 특보님. 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장소도 우주 기지 아니었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둘러보고 있는 그 러시아의 전투 기지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심심해서 거기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북한의 어떤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정상회담을 우주기지에서 한다는 소리는 예. 저는 이제까지 북한 연구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예. 사실 그만큼 북한이 원하는 목록이 뭔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그 회담 장소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거의 9일, 만 9일인데 세 군데만 간다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걸 3일씩 가서 또 만나고 또 한 하루씩 와서 또 한 군데 가고 또 하루 이틀씩 가서 또 한 군데 가고 이런 게 정상 국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좀 예.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북한으로서도 줄 것이 있고 받아낼 것이 있는 예. 그런 방문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 세계 다른 나라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뭐 문화 또는 이제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시차를 가고 그러는데 장소도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우주기지, 군사기지, 전투기 기지, 예. 뭐 함대 뭐 이런 데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딱 요거다. 이걸 달라 우리한테.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바로 딱 요거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뭐 공연도 보고 뭐 사실 국가 수반하고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이 4시간만 딱 같이 있었다가 또 모스크바로 날아간 것도 조금 이상하고 예. 그리고 그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동행 간부를 러시아 측이나 북한 측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2000년대 초기하고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갔을 때는 푸틴 대통령의 극동 정권 특별 대표가 동행을 쭉 했거든요. 예. 뭔가 조금 이상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명백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거가 우리가 요구하는 요 목록이다. 요 리스트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밝혀주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걸 주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 기술, 그다음에 최첨단 전투기 기술, 또 다양한 로켓 추진력과 관련된 인공위성 기술 이러한 북한이 원하는 요구를 러시아가 주느냐 하는 거죠. 러시아가 암만 그래도 세계 강국이고 예. 유엔 안보리 상임국이고 상임이사국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앞장서서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북러 관계나 중러 관계를 보면 첨단 기술은 서로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렇게 친한 관계에 있었던 뭐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호의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도 예. 러시아가 주지 않아서 수호의 27을 가져다가 중국이 그걸 다 분해해서 역설계해서 만든 게 젠 계열의 전투기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고 그랬대는데 뭐 사실은 뭐 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이런 걸 또 주는 경우에 예. 우크라이나 전선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친 대통령도 약간 생각하는 게 뭐가 많아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다 받아내야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조금 양쪽에 약간씩 섭섭한 측면이 있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보여만 주고 구경만 시켜주고 실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네. 화나잖아요. 네. 이게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기껏 우주기지에서 그 전투기 공장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줘 놓고 그러나 너희들에겐 기술 줄 수 없어. 이래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가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죠. 빈손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주 제어 기술이나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군사적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하고 기름하고 식량만 식량. 가져가도 뭐 김정은으로서는 본전은 했다고 생각하고 예. 푸친 대통령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양이 소비가 되고 있는 뭐 152mm 자주포탄이라든가 탱크 포탄, 100mm, 115mm 같은 예. 탱크 포탄, 122mm 방사 포탄 이런 것만 가져가도 푸친 대통령으로서 또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탄약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데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같은 주격을 가지고 예. 있는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하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가 2번씩 이 유리 가가린 공장을 갔는데 북한이 수호의 전투기를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이라는 게 수호의 27인데 이건 옛날 거거든요.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미그 29 전투기 엔진이나 부품만 가져가도 성과라고 자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그 29라는 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북한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한 40여 대로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부품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계속 있는 데서 뜯어쓰고 있는 데서 뜯어쓰고 가니까 이거라도 받아오면 그래도 40대를 나름의 그래도 성과다. 업그레이드하면 이거라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가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러시아가 네. 군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이 제공해요. 네. 플러스 알파로 네. 뭐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뭐 푸틴 대통령이 그건 난센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북한군이 만약 러시아 전선에 러시아 전선에 나타난다면 이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북한군이 가면 정예 부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휴전선에서의 군대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사실 그거는 뭐 푸틴 대통령이 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넌센스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말을 또 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정예 군대를 뽑아내면 한국군하고의 군사적 밸런스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러 간의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사실 윤 대통령께서 6월달에 미국 가셨댔고 8월달에 캠프 데이비드 협약 같은 걸 맺었고 뭐 바로 어제 이제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도 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이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러시아하고 북한에다 경고를 선을 넘지 말라. 그 레드 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레드 라인이 안보 당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핵 잠수함이 핵 원자로든가 뭐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든가 핵탄두의 소형화든가 이런 거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대한 우리 입장도 달라질 수 있고 예. 미국이나 일본도 달라질 수 있고 나토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안보리가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협력을 할 것이다. 예. 이것도 분명히 한미일의 또 다른 대응, 나토의 또 다른 대응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쇼이구 장관하고 만나겠는데 저는 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쇼이구 푸틴 대통령은 일 끝나고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자기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너는 우리 위성 국가에 불과하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우리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야.
너가 이만큼 컸다 그래 핵무기 가졌다 그래서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외교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푸틴으로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전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불리하니까 아마 푸틴이 KGB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호락호락 김정은한테 넘어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회담할 때요. 보통 푸틴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각쟁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게 이제 4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예. 뭐 아베 총리도 2시간 반 정도 기다린 적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각대장이라는 건 다 아는데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선 때문에 그렇게 급한 예. 절박함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로서는 김정을 만나서 어떤 확답을 받아냈고 나는 확답을 받아냈으니까 모스크바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냥 기초적인 무기 대조 목록은 쇼이구 장관하고 당신하고 해결하라. 그러고 간 건데 이것도 약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에 가려가면서 어떨 땐 지각하고 어떨 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예. 기차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조금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김정은은 이제 그 열차에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구식 벤츠 예. 그러나 이제 깨끗하게 닦은 그 구식 벤츠 차량을 열차에 싣고 갔잖아요. 예. 근데 푸틴은 자신의 차를 갖고 나타났는데 그 차가 뭐 어마어마한 차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1,700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설계에서부터 든 비용 자체가 다 합쳐서 1,700억이라는 건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잠수함처럼 바퀴가 굴러갈 수도 있다는 저기 지금 예, 나오네요. 예. 예. 그런데 저기 이제 아우루스. 아우루스. 근데 5년 전에 비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이 찬 미국 대통령 큰 거를 예. 그 짐승 김정은 이런. 위원장 보고 타라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탔어요. 예. 근데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간곡하게 타보라. 그러니까 아마 1,700억짜리는 어떤 장각으로 들어갔겠는데 저는 여기에도 러시아의 어떤 뭐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의자 닦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김정은이 앉을 의자를 몇 번 네. 안 가보고 닦고 기계가 와서 제보하는 게 경호원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 노비촉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든가 예. 감염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이 쓰던 식기나 이런 건 북한들이 다 예. 회수해 간다고 그래요. 이 DNA 정보가 남아 있을까 봐 그러는 건데 차에 탔으면 저거는 푸틴 차에 뭔가 DNA가 남았겠죠.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경호에서의 실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외신 보도를 보니까 저 이 아우루스라고 불리는 저 차량은 뭐 거의 차량이 아니라 장갑차라고 불릴 정도로 포탄에도 끄떡이 유리가 6cm라 그러니까 그리고 7톤이라니까 들어가서 무게 이게 바닥까지는 모르는데 강에 들어가면 이게 가라앉아서 그때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 밑을 차가 굴러서 예. 간다니까 뭐 저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사정을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요. 예. 그런가 하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요. 러시아 비행기 공장 방문 당시에 들었던 가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알려지고 뭐 있죠. G땡땡이라고 뭐 네. 그러는데 어쨌든 김정은 가게가 특별히 그 프랑스제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는 명백하게 스위스제를 좋아하고 스위스 네. 시계는 몇 번이고 나왔으니까 예. 그거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건데 이번에 김여정이랑 들고 있던 가방이 예. 프랑스제 명품이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그렇죠. 저게 근데 프랑스제 명품이라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대충 이제 모양이 예. 대표적인 모양이- 브랜드랑 비슷한 그리고 뭐 사실 김여정이 그냥 가방이야 들겠습니까? 아. 그리고 김주애가 입고 나왔던 옷도 프랑스제 예. 명품으로 사람들이 다 그 분석을 해냈는데 그 왜 이제 곰털 옷같이 옷 같은 게 그게 한 외투. 450만 원 정도 하는 옷이다. 그리고 저 지금 김여정이 들고 있던 가방은 한 95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예. 네티즌들이 다 조사를 한 건데 그걸 보면 어쨌든 한쪽에서는 뭐 아사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저렇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게 인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짝퉁 많은데 그건 그날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적어도 김정은 가게가 짝퉁을 쓸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짝퉁을 구해주고 갔다가는 그냥 그냥 짝퉁을 구해줬다 그게 짝퉁인 줄 알면 그 누가 그냥 의자 때문에도 그냥 전전긍긍하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뭐 짝퉁이라고 안 하고 이미테이션이라고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이 A급, 표현하죠. B급도 있더라고요. 예, 짝퉁에도 A급, B급인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의 관심이 워낙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뭘 들고 다니는 네. 데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까지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이 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지 거기에 필요한 우주 기술을 받는 그런 조건이 가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 서방 이 한미일 이쪽에서는 북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지금 유엔 제재는 웬만큼 할 만한 건 다 이미 해놨잖아요. 추가로 더 제재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전에 잠깐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 하면 김정은의 연설을 보고 제가 충격적인 두 가지 단어를 발견했는데 예. 연애 연설. 첫째,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찾은 나라가 러시아다. 두 번째,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러시아다. 이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시원시원하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이 큰 반응을 안 내고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김정은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북러가 밀착을 하면 한미일은 더 공고해지겠죠. 예. 한미일은 공고해지고 뭐 더 나가서는 뭐 이제 핵 공유 방안도 더 강화될 거고 예. 그러면 또 중국이 여기에 또 신경을 안 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들 만나보면 북한은 왜 우리 문 앞에서 현관에서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미국이나 일본한테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걸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러가 가까이 져서 정말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한 나토 간 관계는 더 밀접해질 거고 이건 또 푸틴 대통령한테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싸우고 있는 러시아한테도 불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미중 충돌을 하는데도 미중 충돌에서도 중국은 어떤 건가 하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북러가 이래서 만약 북중러가 뭐가 된다고 자꾸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좀 첨단 제품 같은 거 수출 다 제재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도 못 들어가고. 예. 그럼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비 짓을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 가서 폭풍을 몰고 예.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이 동북아에 거의 미꾸라지처럼 굉장히 막 모든 관계에 대한 국가들을 막 혼란 속으로 이제 몰아넣고 흙탕물을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대다 보니까 예. 일거수일투족을 늘 면밀하게 좀 봐야 맞습니다.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힘겨운 상황으로 자꾸 남북 관계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